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협상 결렬의 후폭풍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평양 도착했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안 만나고 이제 최단 거리를 달려서 오늘 새벽에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요. 북한의 매체들은 베트남 친선 방문 여기에 더 무게를 실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그냥 성과가 있었다 이 정도 내용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북한이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중재 노력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뭐 얘기를 하지만 첫째로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둘째로 최대한 원래 진행되는 이 협상 구도에 이제 북한과 미국을 묶어놓는 게 필요한 시점이겠죠. 어제 청와대 NSC 전체 회의에서도 대략 그런 취지의 입장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다면서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미 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는데요. 예. 어제 NSC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남북미 1.5 트랙 협의 추진을 언급을 했는데 아마 이 내용도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워싱턴 포스트 등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각 4일에 마이크 폼페이오 이 미국 국무장관이 아직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북한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수준외로 평양의 협상팀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좀 최대한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나 스티브 비건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존 볼턴 같은 미국 내 매파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결정적 악역을 맡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미국 언론에 나와서 뭐 북한에 뭐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뭐 빅딜 문서를 줬다든지 이런 자기 주장을 계속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가서 존 볼턴 보좌관을 겨냥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인디언을 죽이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 기병대 대장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 건데요. 예. 다행인 것은 지금 존 볼턴 보좌관이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뭐 완전히 지배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불만 여론 이런 걸 전하는 일도 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새로 알아냈다는 핵시설 어디냐 이걸 놓고도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네요.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이 이곳을 강선이라는 지역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강선이라는 곳은 이미 지난해 미국의 정보기관 등이 언급한 바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워놓을 것이 없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놀랄 이유도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에 지목한 핵시설은 분강이다라고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분강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영변 핵시설 북서쪽 인근에 이게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한미 정보 당국은 뭐 여기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가 상당량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는 분강이라는 것은 이 시설이 아니라 영변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뭐 핵시설이 존재하는지 등의 내용은 지금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분강은 그냥 영변으로 포함시켜 봐야 돼요? 플러스 알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사실은 이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 속에서 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또 이 영변의 핵 폐기 문제를 놓고 좀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디까지냐, 정도는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이 또 북미가 협상을 해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존 볼턴 보좌관이 지금 자기가 주장했다고 하는 이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하고 뭐 중단거리 미사일을 비핵화 개념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개념도 이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던 스티브 비건 대표가 이 완전한 비핵화의 출구에서 이제 언급을 한 바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북미 간에 뭐 큰 견해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미 진행되어 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을 내용과 순서를 다시 조정을 하면 좀 다시 이제 흥정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시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조합을 짜 맞추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설마 했는데 도로 침박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선출 이후에 뭐 당직 인선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도 있고 해서 뭐 탕평 인사 이런 걸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역시나 다시 친박 색채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직 인사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이 공천의 실무를 좌우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 이제 원조 친박 출신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한성교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한성교 의원은 정윤회 사건
사건 이후에 뭐 친박계 핵심들과는 거리를 뒀다라고는 하는데 뭐 박지만 씨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사무부총장 중 하나인 전략기획부총장 이 자리도 이제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대구 달성을 지역구로 하는 추경호 의원이 임명이 된 상황이고요. 또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에도 과거 친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현승 의원하고 민경욱 의원이 지명돼 있는 상황입니다. 비박계는 그럼 아무 자리도 없어요? 여의도 연구원장에 김세연 의원이 내정된 거를 그나마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원래는 또 사무총장 얘기가 나왔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은재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 강석호 의원이 재해동포 위원장, 이진복 의원이 상임특보단장에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또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신정치혁신특위하고 신적폐저지특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위원장을 신상진 의원으로 하는 신정치특위만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신적폐저지특위의 경우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이제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뭐 다시 논하자는 의견을 이제 수용을 한 결과이다라고는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김태흠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게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렇습니다. 강경 친박 아니었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색깔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김진태 의원의 견줄만큼의 어떤 친박계의 대표적인 인파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과거에 이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시켜주면은 툭하면 파업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노숙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을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저나 5.18 망원 문제에 징계 유예된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어제 김영정 윤리위원장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새 윤리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징계 절차는 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김영정 윤리위원장 본인이 이제 비대위까지만 자기는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등도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직을 교체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같은 문제로 이미 징계가 확정된 이종명 의원 제명안은 결국 또 다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 다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를 확정하기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싫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 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